집단으로 지도체제를 만들든 새로 들어서는 정권인 김정은 정권과는 달리 개인 숭배와 절대 부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정권은 시간이 다소 흐르지만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다.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세 왕조만 아니면 새로운 정권은 개혁 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햇볕 정책이다. 대규모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을 해서 새로운 정권이 혼란을 조속히 수습을 하고 그 정권이 정착하게 되면 그 정권을 상대로 대화 교류를 시작을 해서 독일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 체제로 북한 체제를 흡수 통일을 해라. 그래서 7,500만 통일 한국이 건설이 되면 이것은 한민족에게도 중요하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게도 다 득이 되는 일이다. 중국이 지금 동북 삼성의 발전이 꽉 막혀있는 이유가 북한 때문입니다. 통일이 돼서 북한이 없어지게 되면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7,500만 통일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 평화스럽게 일당 독재에서 다당 제사회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중국뿐이 아니라 러시아의 평생 꿈이 태평양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연해주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으로 해서 연해주의 개발이 꽉 막혀있는 것도 북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이 동맥경화가 들어 올려지게 되면 러시아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중국, 러시아 이 땅에서 유라시아 철도가 바로 서유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20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7,500만 통일 한국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이 체제가 영향을 줘서 한중일 동북아 3국 경제협력 체제도 가능하게 되고 7,500만의 새로운 시장이 생김으로써 일본의 자극이 돼서 이 가라앉아 있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도 일신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 핵이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7,500만 통일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에 남아있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로 되고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이 동북아 본인들의 동북아 구상이 새로운 7,500만 자유통일 한미동맹 체제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태평양 경제를 미국이 주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7,500만 자유민주 통일 한국의 대두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대 강국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지금까지 1945년,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유엔의 도움을 받고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토록 번영한 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세계로부터 도움만 받았으니까 이제는 2,500만의 저 인류를 지옥의 세계에서 문명의 세계로 끌어내므로써 남한의 5천만 인구가 세계로부터 받았던 도움의 빛을 갚아라. 2,500만을 문명의 세계로 끌어들여 7,500만의 통일 한국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4대국의 골고루 엄청난 통일의 기운이 퍼져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1차 유대인의 메시지, 2차 독일인의 메시지에 이어서 3차 전체 인류에게 주는 어떤 역사 진보의 메시지를 한민족 너희들이 한번 주도해봐라. 저는 이것이 역사의 진이 주재하는 3차 한반도 드라마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력의 보일러 이론도 있고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도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한반도 드라마라는 이론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처지와 상황을 걱정을 해도 해본 결과 우리가 나아갈 길, 나아가야만 되는 길, 그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다 됐으면 현실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신이 한반도를 굽어본다면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에 국군이 남아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에 그것이 지금 빠르면 1년, 2년, 3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겠습니다만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김정은의 급한 사태가 터지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구분이고 두 번째 구분은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에 반듯한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서 국민들 속에 뛰어들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단계를 이끌어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저는 두 번째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연 두 개의 구분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과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독일에서 온 제독한인 간호협회 회장 윤행자입니다. 저는 1969년 화독 간호사로 독일을 가서 47년을 살았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을 때 현장에 있었으며 그 통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태도를 직접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내 몸을 던져서 이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 하시는 분이 앞에서 제대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질문이고요. 제가 독일에서 47년 살면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독일이 제 제2 고향입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서독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다 함께 뭉쳐서 그 정치를 같이 뒷받침해줬던 거, 그걸 우리 국민이 배워야 합니다. 그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말씀인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서독에는 콜 총리가 있었습니다. 콜의 별명이 바보지만 그래서 콜을 소재로 여러 유머집이 나왔지만 콜을 중심으로 서독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진정성. 콜은 많이 부족한 지도자였습니다. 말도 세련되게 못하고 행동도 틀릴 때가 많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지역구에서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비례대표를 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이 한 호소가 서로 국민들에게 먹히고 콜을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그 단결을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강대국들을 설득시켰던 주요한 이유는 저는 지도자의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요즘 이런 SNS 시대에는 과거의 전설적인 영웅과 같은 리더십은 이제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리더십은 불가능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같은 리더십도 불가능합니다. SNS에서는 누구도 무엇을 숨길 수 없고 대통령조차 모든 것이 다 전 세계의 세상에 노출됩니다. 누구든지 다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조롱할 수 있고 어떤 권력도 비판과 공격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리더십은 뭐냐? 전설적인 영웅의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외교, 정치, 국가, 경제, 민주화, 양극화, 경제, 우리 공동체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연구하고 고민을 한 경험이 있고 세월이 있고 세월의 나이트가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웬만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반듯한 해법을 속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 저는 이걸 줄기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줄기. 세상사의 줄기에 대해서 반듯한 해법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나머지 가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강론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리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쓰면 되고 대통령이 줄기에서 반듯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의 모든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대통령에 모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두뇌를 쓰고 그래서 그런 작은 가지에 해당되는 실수들을 대통령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줄기만 있습니다. 그 줄기를 가지고 제 주장은 고독하고 분리되고 격리된 장소에 머물지 말고 그 줄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 속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국민과 토론하고 타운홀 미팅하고 세미나하고 TV 회견하고 기자회견하고 TV 프로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말이죠. 오바마처럼 유튜브에서 인터뷰하고 말이죠. 저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런 소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줄기를 가지고 그 진정성만 있으면 저는 대통령이 반듯해야 나라가 국민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먼저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고 대통령이 진정성이 부족하고 줄기가 흔들리면요 우리 같은 사회 구조에서는 언론과 나서서 아무리 호소를 해봐야 안 됩니다. 뿌리 깊은 불신과 분열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불신, 좌우 분열과 불신을 극복을 하고 이 민족,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면 대통령이라는 기둥이 하나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저는 그 질문이라기보다 제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예원교회 김기우 장로입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에 초빙 교수로 있고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대령으로 전역해서 북한 및 안보 군사 문제 저도 의원님처럼 방송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신자도 아닌데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는 드라마라는 아주 천재적인 논리를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기독교 교수 장로로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이론 수준은 아니고 감론이나 어떤 주장 같은데 정말 이론이 되려면 역사의 힘이 있는 기독교로 오셔야 그 당시를 오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면 이론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전쟁사를 연구해보면 또 북한 문제를 연구해보면 학문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경주에서 빨리 부산으로 가라고 경주에서 부산 방면으로만 가라고 고집했는데 만일 대구 쪽으로 측방으로 뛰었으면 우리가 배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낙동강 방화선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산에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의 신을 움직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흥국 10킬로가 덜컥 철수의 공격 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영불연합군이 도구 해결이 수단되지 않은 그 세계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라는 게 그 얘기라니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위기에 혼탁한 우리나라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과 보는 차이점은 북한의 극변 사태를 보는 시기와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능력이 과연 통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의원님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 왜냐? 김정은이가 저렇게 포강무력의 대변민상 공포정치를 하고 그래도 어떤 관점에서는 죽일 만한 놈만 골라 죽여가지고 잘 통제된 가운데 죽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정권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그런 또 학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라는 이 극악무도한 공산주의 볼 수 있는 체제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겸하고 있어서 이를테면 사이비 신입니다. 신. 로마 교황한테 바티칸에서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사이비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쿠데타라든지 공기 같은 건 일어나기 어렵다. 지금 많이 지금도 더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어느 날 저놈이 나를 죽이니 나도 한번 죽이자. 그런 것은 역사의 신이 관여하지 않는 한 이런 거 헤롯 대왕을 벌레를 물고 죽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모세, 근데 그 역사의 신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걸 이끌 만한 지도자가 있느냐. 즉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출애굽이 됐거든요. 두 번째, 그걸 감당할 만한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됐느냐.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왔을 때 다음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면서 두 번째, 우리 백성들의 수준이 그 정도가 될까? 리더의 수준이 하나님이 허락할 정도로 그렇게 될까? 그런 면에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같은 나라랑 기독인 연합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질문 하신 이제 마지막 그 연사시니까 뭐 괜찮. 저는 천마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용배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낙연이 출범할 때 김 의원께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화드렸던 못난이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저는 김 의원님의 그 팬이고 또 글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글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가진 다음 대통령이 나오실 수 있도록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더 이상 없으시면은 좀 예. 의원님 작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국 할 때에 먼저 석자는 정치 발전이 경제 발전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민정부가 탄생해서 민주화가 되어서 정치 발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증가해서 경제 발전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수준이 정치 발전이 경제 발전을 앞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 발전이 경제 발전보다 뒤에 가고 있는지 그 정도의 그걸 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발전이 경제 발전보다 많이 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 많이 뒤져 있는데 뭐 상당한 역사적인 뿌리와 여러 요인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지만 저는 그것도 해법이 상당 부분 남북 간의 통일이 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남북 통일이 돼야 남남 통일이 된다. 저는 남북 통일되기 전에는 남남 통일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제적, 지역적 뿌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로 가야 되는 것이며 아까의 모든 질문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 우리 이 국민이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군이 다해서 이민족에게 역사의 진이 시련을 더 안기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 국면서부터 커다란 혼란과 실책을 겪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십수년 동안 보아왔던 이 국가적 혼란이 수년 더 지속이 돼서 그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서 엄청난 혼란으로 빠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남아있는 기간이나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반듯한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그 대통령이 이 역사적 과제를 짊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규재 실장님 가셨지만은 이제 마지막